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가를 분류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를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해서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분류하는 내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를 분류할 땐 먼저 다양한 기준에 의한 다양한 분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뭐 A, B, C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가에 의해서 A, B, C, 또 나에 의해서 D, E, F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분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원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는 어떠한 원가들이 존재하는지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인데, 자, 형태, 모양이죠. 자, 어떤 모양,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자동차 자주 보죠.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떠한 물리적 형태로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재료라고 하죠. 이러한 재료의 값,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재료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할 때 첫 번째 재료비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료만 있다고 이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노동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이걸 우리는 노무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는 재료비라는 것도 있고 노무비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재료비와 노무비만 있으면 되겠지만 이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전부 다 합해서 우리는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비라는 것과 간접비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직접비라는 것은 어떤 제품 때문에 이 원가가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고요. 간접비라는 것은 어떤 제품 때문에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토바이 생산까지도 한번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는 이제 유리라는 재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나사 같은 재료도 있을 건데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오토바이에는 참고로 유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유리가 들어가는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오토바이는 유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유리값으로 50만 원 발생했다고 치면은 이 50만 원이라는 원가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죠? 당연히 자동차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리값에 대한 원가, 유리에 대한 재료비죠. 자, 이것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자동차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의 원가에 전부 다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가를 우리는 직접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나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나사는 자동차에도 필요하겠지만 오토바이에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나사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50만 원이 전부 다 자동차 때문인지 오토바이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에 얼마, 오토바이에 얼마 이렇게 배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간접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직접비는 어떤 제품 때문에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을 직접비라고 하고요. 간접비라는 것은 발생했습니다. 원가는 발생했는데 정확히 누구 때문에 얼만큼 발생했는지는 몰라. 추적이 불가능해. 나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에 얼마, 오토바이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비용을 우리는 간접비라고 하고요. 이렇게 원가를 구분하는 것을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원가를 분류했었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우리가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먼저 세 가지로 분류했었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있었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자, 제조 원가 계산할 때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합한다고 했죠. 복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료비인데 직접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직접 재료비라고 할 겁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간접 재료비가 있겠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제조 경비와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6가지 원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금액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직접비일까요? 간접비일까요? 당연히 직접비겠죠. 그래서 직접비는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비 같은 경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는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금액이 작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 요거 우리가 요 세 개 하나로 묶어서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는 뭐 굳이 합치자면은 세 가지 합치니까 이거는 직접 원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직접 원가지만 원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직접 다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는 굳이 금액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겠죠. 왜? 금액적으로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거니까 간접비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다? 제조 간접비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직접비가 금액적으로 크고 더 중요할 거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까 전에 자동차 만들 때 유리하고 나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유리값이 많이 들어갈까요? 나사값이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유리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크고 중요한 거는 직접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적용비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관리한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요 직접 제조 경비입니다. 잠시만요. 마우스가 자, 요 직접 제조 경비예요. 자, 직접 제조 경비는 자,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있는 거고 없으면은 찾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실까요? 다시 직접 제조 경비는 있으면 있는 대로 풀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푸는 거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문제에 안 나왔다. 그럼 이 금액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건데 직접 제조 경비가 문제에 안 나왔다. 이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거의 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접 제조 경비는 그냥 없다라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한번 써놓고 기억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 두 번째는 외주 가공비.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비. 자,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직접 제조 경비고 요 세 가지가 뭐 문제에서 하나 제시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직접 제조 경비 없이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무조건 문제에 있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찾아야 되는 거고 직접 제조 경비는 이거 세 개 이외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없는 대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한 내용 마무리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할 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합해서 제조원가 계산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직접 재료비. 선생님이 글씨 쓰는 게 좀 느리면은 속도 좀 올리시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재료경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재료경비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자,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겠죠. 당연히 재료 있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해서 우리는 기초 원가라고 할 거예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할 겁니다. 기본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가공 원가라고 할게요. 가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재료를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어떠한 재료를 이제 변형시킬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그 재료에다가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 가지고 와서 자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가공 원가, 묶어서 가공 원가라고도 할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전환 원가라고도 할 거예요. 전환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이에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하고, 제조 간접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해서 우리는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도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자, 학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